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성묵 센터장은 아직 스튜디오에 도착을 하지 않으셔서 김주환 기자와 함께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에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요. 좀 정확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오늘 새벽 5시 27분 평안북도 구성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의 군사시설인 방현비행장이라고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평양에서 내륙으로 한 100km 더 들어간 곳입니다. 그곳에서 북동 방향으로 발사한 것 같아요. 우리 합참은 비행거리가 700km에 이르렀다. 그리고 발사 시각 이 정도 밝혀 있는데 일본 측 발표를 보면은 30분 이상 비행을 했고 고도 한 2,000km 올라갔다. 그런데 네. 이 정도는 속도가는 한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 얘기면 마하 15 이상 날아갔다. 이것이 이제 일단 어긋나는 부분이죠. 일본 방위상 발표에 보면은 신형 미사일 개연성이 크다. 그래서 일각 네. 이제 분석을 해 보면은 5,500km 이상 즈음하는 실거리에 도달하지 않았겠느냐. 이렇다라면은 5,500km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른바 장거리 미사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작년 2월에 같은 장소에서 발사했던 북극성 2형 전차에다 이렇게 싣고 다니는 미사일, 이동식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은 중장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사일의 개연성이 있죠. 자세한 것은 아마 본인들이 성공을 했다라면 내일 아침에 아마 북한 관영 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 실물이나 이런 사진들을 공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현 단계로는. 예, 알겠습니다. 문성묵 센터장 자리하셨는데요. 네. 오늘 미사일 좀 어떤 유형의 미사일이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우리 김주환 기자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합참이나 또 한미 정보 당국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미사일 종류가 무엇이냐 이런 걸 분석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나타난 그 거리라든지 고도만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사거리가 환산을 했을 때 4,000, 5,000 그 정도 거리가 나간다면 사실 ICBM까지는 아니지만 ICBM에 버금가는 그런 사거리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북한이 그동안 김정은 직접 얘기도 했고 또 북한 당국이 누차 우리는 ICBM 발사 준비가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 4월 15일 이 김일성 105주년 그 행사 때 또 신형 미사일들을 공개를 했는데 북한이 지난 2월 달에 북극성 2형이라고 하는 고체 연료를 사용한 신형 미사일 발사를 하고 북극성을 개발한 고체를 이용한 이 새로운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은 이 지상에서 발사하는 지대지 미사일, 신형 탄도미사일이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걸 기초로 해서 북한이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ICBM 개발 도달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과거 미사일의 개량형이냐 아니면 또 새로운 것이냐 하는 것들은 아마 내일 혹시 북한이 이것을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한다면 아마 관영 매체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예, 지켜봐야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출범 나흘 만에 도발을 한 것인데 북한의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일단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오늘 공교롭게도 이제 중국 시진핑 정부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회담이 열리죠. 항저우에서 이 부분을 겨냥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를 신정부의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고 보기 위한 탐색전일 가능성이 있죠. 지난 11일 북한 관영 매체들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보도하면서 기존과는 달리 조선중앙통신 같은 경우는 한국의 19대 대선이라는 결과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국이라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의아해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기들한테 좀 더 과거에 비해서 우호적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그 당시에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 오늘
의외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직접 주재 아침에 NSC가 네. 열렸고 생각보다 강한 대응 기조가 나왔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다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굉장히 관심 사항이죠. 네, 오늘 뭐 정부의 대응은 뭐 출범 이후에 첫 대응이었는데 북한에 대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북한의 노림수가 뭐냐 하는 거죠. 결국 시점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목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과거 10년 DJ 노무현 정부 당시의 소위 햇볕 정책, 다시 말하면 북한이 바라는 것을 가급적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했던 그런 정부가 사실 다시 들어온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정권이 들어섰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희 미국 국장,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미국과 1.5 트랙 그 대화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런 언급을 했어요. 예. 문재인 정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켜볼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 미사일 발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주목할 부분인데 결국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북한은 자기들의 목표, 다시 말하면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노림수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발사 이런 것은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험 이런 것들. 따라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더라도 미국, 중국하고 짝짝꿍해서 우리의 핵을 내려놔라고 요구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순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제 첫 번째 NSC 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직후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네.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지만 북한이 변화돼야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저는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키고 뭔가 한미 또는 한중 국제사회와 확고한 공조를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오판을 막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북한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뭐 내일 아침에 보도 행태를 봐야 되겠죠. 지금 앞서 일본 방위상의 미사일 발사 분석 간략한 브리핑과 미국의 반응이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것이 뭐 미일 동맹 간에 균열이 생겼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미국의 그 태평양 사령부의 반응은 ICBM 궤적은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관계자들이 볼 때는 설명이 약간 불충분합니다. 불충분하다는 것은 미국 역시 이번에 대해서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특별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네. 이란 전자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숨통을 다소나마 열어줬다라는 분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일본 역시 이번이 물론 블라디보스톡 방향으로 갔습니다만은 일본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이 떨어지지 않고 일본 방공 식별구역 안에 들어갔어요. 이건 역시 파급력 조절인데 파급력 조절의 관건은 내일 북한 관영 매체들의 보도 행태라고 봅니다. 이것이 만약에 기존의 이런 그 오랜만에 형성된 어떤 대화를 하자라는 주변국들이 북한에 대한 신호를 보냈는데 이걸 무시하고 과거처럼 강경 일본도로 나오면 굉장히 다시 지금의 정세가 굉장히 바뀔 가능성이 큰고 북한 역시 지금 이 정도의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에 어느 정도 자제한다라면은 기존에 앞서 설명드린 그런 어떤 대화의 공은 열려 있고 그 공은 북한이 넘어갔고 북한이 제3의 반응을 어떻게 내놓느냐 이거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이 되면 평양에도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도 과거에 남북 정상회담 실무를 맡았던 분이기도 하고요. 좀 지금 이런 북한의 도발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기 위한 좀 단계 어떤 장애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북한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결국 북한이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를 재개해서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인 필요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네. 지금 같은 그런 행태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과거에 햇볕 정책을 시행했던 그런 정부라 할지라도
과거 그런 정책을 추진해 가면서 나타났던 결과들, 국민의 평가, 국제사회의 우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정부도 앞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새 정부가 가장 당면한 과제 중에 가장 큰 것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또 북한의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우리 정부가 처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우리가 미국과 공조, 또 중국과의 협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북한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미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 가겠다,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성의 있는 그런 의지 표명, 또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 나와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지, 정상회담을 했는데 핵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진전이 없다, 그렇다면 정상회담 추진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건이 조성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북한도 이해를 해야 되고,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은 영리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김정은은 어떻게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하는 것을 김정은은 판단할 능력이 있으니 제대로 판단해라 라고 하는 것을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아침 이제 윤영찬 이 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잇따라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자들하고 뒤에 간담회 형태로서 이야기한 것 중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현안 1순위가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그랬어요.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이야기죠. 이 부분에 역시 문재인 대통령도 이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상황 여건이 어느 정도 개선이 있어야지만은 대화를 하던 그 이전 단계, 정상회담 이전 단계, 뭐 군사회담을 하던 그 이전에 군사 실무회담을 하는 이런 단위가 단계별로 이루어나는 거지, 역설적으로 우리가 모든 이 중간 과정을 생각해서 남북 정상이 만난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새 정부 역시 충분히 하기 때문에 이런 북한이 이런 우리가 누차례 여러 결에 통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받아들여야지만 조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네. 사실상 오늘이 트럼프 정부와 또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대북 공조 상황을 좀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구체적인 대북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공약에 나온 것만 비춰볼 때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호한 한반도, 그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조건이 마련돼야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어떤 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 수단은 여러 가지가 나왔죠. 중요를 인도적 목적으로 한 중요구를 제한해야 된다,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제재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도 이런 의지는 밝혔는데, 우리가 미국에서 볼 때는 문재인 정부의 구체적인 대북 압박 수단이 뭐가 있다라는 걸 아직 밝히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한테도 좀 밝혀달라, 이런 표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김주환 기자가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중국의 그 1대1로 포럼, 상당히 시진핑 주석의 역점 사업이에요. 시작된 날 이렇게 도발을 한 것은 좀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중국은 역시 중국이 좀 제대로 역할을 해라, 또 중국이 그렇게 해야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입장이고 미국의 요구고, 또 미국의 요구가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지난 4월 초에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의 태도가 좀 달라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 또 중국과 북한 사이에 상당히 어떤 그 논쟁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중에 1대1로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정권 출범을 하면서 굉장히 공을 들여왔던 것이고, 다 강한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아직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는 못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 회의에 시작하는 시점에
북한이 도발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중국을 향한 메시지가 있죠. 물론 중국이 북한 대표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중국이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미국의 요구다로 끌려가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거 이거 불만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고 싶은데 일단 이번에 미사일 발사는 그런 의중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북한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동안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북한의 뼈아픈 조치가 안 됐지만 중국이 이제 제대로 하고 최근에 미국이 대북 제재 법안, 신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것이 제대로 가동이 된다면 사실 이 북한도 이 감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무모한 도발에 이 재현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제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앞서 저희가 이 트럼프 정부 반응을 기자 리포트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낙연 총리 출근길 보여드리느라 잠시 끊겼는데 황보영 기자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내용까지 전해드렸는데 중국은 반응이 안 나왔습니까? 중국은 지금 문 박사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상으로 시진핑 주석은 굉장히 김정은과 악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13년 주석 취임할 때 핵실험을 했어요. 그때 굉장히 화가 났죠. 근데 작년 9월에 항저우에서 G20 정상회담 시작 첫날에 역시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 그 오늘 또 잔치집에 항상 이제 사실 1대1로라는 건 중국이 아주 그러니까 장기간 경제개발 계획이거든요. 무려 이 기간을 150년 동안 하겠다라는 첫 단추를 꿰는 자리가 오는데 오늘 여기다 북한이 굉장히 큰 찬물을 끼얹었는데 내일 아침 중국 외교부의 반응이라든가 그런데 며칠 전에 일본 언론 보도가 굉장히 주목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이 기존의 원유를 차단한다 이런 것보다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못하게 된 계기가 북중 국경을 봉쇄하겠다라는 게 나왔어요. 굉장히 여러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원유를 안 잠그더라도 사실은 북중 국경 두만강 압록강 접경 지역의 해관 그러니까 세관이 한 8개 정도 되거든요. 이걸 다 통계하고 교류를 차단하겠다라고 한 것이 엄청난 북한으로서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방의 기준으로 볼 때 미처 몰랐던 중국의 대북 압박 카드가 또 하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해외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달빛 정책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아마 그 김대중 정부 때의 햇빛 정책에 빗댄 것 같은데 오늘 이 미사일 발사가 이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좀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고 보십니까? 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마 성이 문씨고 영어로 문이기 때문에 달이라고 쓴 것 같고 이제 햇볕 정책을 그대로 100% 계승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당시와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는 뭐 북한이 1차 핵실험도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6자 회담이라고 하는 기제가 가동이 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목전까지 와 있고 우리가 핵인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정책을 그대로 재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마 햇볕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제 달빛 정책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NSC 회의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입장을 밝혔지요.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 한미연합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쨌든 북한의 변화가 없이는 대화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새 정부가 대화에 무게를 두었었지만 대화에 무게를 둘 수 없도록 북한이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 그런 언급과 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정리가 된다면 그동안 미국이라든지 일부에서 우려했던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고 정말 북한의 비핵화, 핵을 억제하고 응징하기 위한 그런 대비책을 강구하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지요. 예.
김주한 기자, 오늘 새 정부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첫 번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면서 어떻게 보면 분단위로 상당히 상세하게 전달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신속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다 알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신속하게 대응을 하면서 일단 첫 보고를 받고 안보 실정으로 하면 구체적으로 보고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 합참의장으로는 화상으로 상황을 보고를 했고 그래서 모두 발언이 있었고 마무리 받았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안보 불안 요소를 굉장히 가시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서 차제에 좀 더 주문을 한다면은 일본의 같은 경우 나와타니켄 일본 방위상이 항상 이렇게 나가다니켄이죠. 합니다. 이런 일본 역시 열리면 이렇게 걸어가다가도 130km의 거구이신 분이 뜁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주는 일본 국민에 대한 안정감이라는 건 굉장히 뛰어나죠. 역시 우리도 차제의 어떤 디지털 시대고 어떤 비디오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좀 보여준다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더 안심하지 않을까 이런 플러스 알파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의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대응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